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도현 항일비행사 조카 임정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범법에 가까운 전대미문의 사건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분께서 사법고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수험생을 따라갔다가 시험을 주관하는 분에게 약간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건의를 드렸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아드님께서 사법고시 시험에서 탈락은 물론 영구적으로 시험 볼 자격을 박탈당하는 제외를 시켜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 사법고시 시험에서 시험을 안 봐도 답안지가 없어도 온정을 베풀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특수 분야인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그 답변 내용과 국가보훈처의 주무 담당자들의 메가톤급의 폭탄 발언을 기준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유공 자료가 없어도 심사위원의 따뜻한 마음인 온정만 있으면 독립유공자로 포상 결정을 합니다. 먼저 임도현 비행사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결과를 보면은 2005년도에 첫 심사가 들어갔는데 심사 결과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2차 심사는 2008년도에 들어갔는데 심사 결과는 역시 보류였습니다. 3차 심사는 2009년도에 들어갔는데 심사 결과는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국가보훈처와는 정반대로 임도현 항일비행사를 선배 항일 성각자로서 예를 다하여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만 보아도 8월 29일에 실시한 공군 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제주 예선대회에서 주관하는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임도현 항일비행사를 조명하고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는데 임도현 항일비행사 일대기 자료를 직접 제작, 비행기로 공수하여 제주 서귀포 강창학 운동장에 전시를 하여 조명을 해주었으며 임도현 항일비행사에 대한 책을 써주시고 공군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이윤식 작가 사인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회에 방공관제사령관님이신 허 소장님과 정훈참모 김중령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저지른 가장 큰 사건 첫 번째로 임도현 항일비행사를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정신병자라는 아주 심한 말로 아주 짙은 색안경을 쓰고 있는 심사위원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류도 아니고 아예 심사 제외시켜버렸다는 주무 담당자 조 씨의 폭탄 발언과 서울행정법원 소송 답변자를 증거로 고발합니다. 제3차에서 아예 심사 제외시켜버린 건에 대해서는 제1탄 대통령을 모독하는 국가보훈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므로 배경부터 개요만 다시 정리하면 자료 검토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은 독일어, 러시아어 등 꼬부랑 글씨가 들어간 임도현 비행사의 이력서를 보고는 정신병자가 쓴 자료라고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말이 발단이 되었고 유족은 임도현 비행사를 정신병자라고 말하여 이미 색안경 쓰고 있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위원장을 교체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도현 항일비행사는 군인이었으므로 심사위원으로 군사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말에 군사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괘씸죄로 이어져 포상심사에서 임도현 비행사만 고의적으로 계속 탈락시키고 있음을 99.9% 심증은 갖고 있었으나 증거자료가 없었던 차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었으며 소송 답변자료에서 임도현 비행사만 심사 제외시켜버린 설마 했던 놀라운 답변 자료가 유족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보훈처 주무 담당자인 조 씨에게 왜 임도현 비행사만 심사 제외시켜버렸습니까 하고 묻자 당신이 군 출신으로 심사위원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 제외시켜버렸다는 서울행정법원 답변 자료에 이어서 입을 통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 사건이 국가보훈처 내에서 저질러졌음을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사실내용 확인 증명서를 통해 1탄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국가보훈처 주무 담당자인 조 씨의 폭탄 발언부터 다시 정리하면, 괘씸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소송 답변 자료를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이 폭탄 발언을 다시 재해석하면은 감히 유주기 군사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외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유족은 바로 그게 괘씸죄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훈처 조 씨는 앞에 한 말 유주기 군 출신으로 심사위원들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제외를 시켜버렸다는 이 말을 부인하고자 하길래, 유족은 지금 대화하는 것이 최신부에 녹음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자, 녹음되고 있다는 말에 보훈처 조 씨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법원에 나를 소송에 포함시켜서 구속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본 사실내용 확인 증명서의 핵심은 지금까지 나열한 국가보훈처의 보험법에 가까운 일들을 다 통틀어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소송에 포함하여 구속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이 말은 국가보훈처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의 성격이 자신들이 감옥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사건임을 알고 한 말이므로 국가보훈처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전대미문 사건이 있었음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옥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정도의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국가보훈처가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정도의 답변한 자료입니다. 보훈처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감옥 가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임을 알면서 보훈처가 민원으로 유족에게 내려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아울러 우리 처 직원과의 전화통화 시 적절치 못한 응대와 언사로 인해 귀하에게 오해와 불쾌감을 드렸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주대낮에 술도 안 먹고 공무 시간에 한 말을 40대 조씨의 말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치사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보훈처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잠깐 쉬어가면서 소개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명분 없이 심사 제외시켜버린 보험법에 가까운 일을 마다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와는 정반대로 임대한 항일비행사를 선배 항일조종사로서 예를 다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9일에 실시한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공군사관학교 본선대회에서도 임대한 항일비행사를 널리 알리고자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는 임대한 항일비행사 자료를 직접 제작 전시를 해주었으며 제주 예선에 이어 이윤식 선생께서 집필하신 임대한 항일비행사에 대한 책 사인회 장소 역시 정성껏 시설물을 준비를 해주는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총괄적으로 지금도 계속 지원해주고 계시는 공군본부 문화홍보과장 이대령님과 직접적으로 도와주신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장 안 선생님과 관계되시는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저지른 가장 큰 사건 두 번째로 임대한 항일비행사를 독립유공자 포상심사하는 과정에서 독립유공 증거자료가 없어도 따뜻한 마음인 온정만 있으면 독립유공자 포상 결정을 한다는 주무 담당자 서 씨의 해괴망측한 폭탄 발언을 증거로 고발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울행정법원 소송 답변 자료와 유족과의 약간의 논쟁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기분 상했다고 해서 제외시켜버린 폭탄 발언을 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린아이도 이유를 알고 있는데 보훈처만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더 큰 무덤을 파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2009년도에 아예 제외시켜버린 이유가 활동 내용이 독립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은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3차인 2009년에 제외시킨 이유가 정말로 독립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제외시킨 이유라면 자료가 아주 빈약했던 1차 심사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필연이었거늘 그때 왜 보류를 시켰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보훈처 주무 담당자인
서 씨는 1차 첫 심사부터 제외시켜버리면 유족이 감정이 폭발할 것이므로 운정을 베풀어서 제외를 안 시켰다는 정말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 이력사하고 판결문하고 그 다음에 조천억지 항일 투쟁했다는 조천억지가 있어요. 이거 3개밖에 안 갔는데 왜 그때는 제외를 안 시켰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온정적이었을 수가 있죠. 첫 번째에서. 왜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예. 처음부터 제외를 시켰다면 선생님의 감정은 더 폭발했을 겁니다. 왜냐? 독립운동의 가능성도 생각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제외시키는 운정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11년 만에 하늘 머금고 제주에서 배 타고 바다 건너 차를 갖고 간 유족에게 40대의 주무 담당자가 60대의 유족에게 하는 말이 했겠죠. 했을 겁니다. 상담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고려를 했을 겁니까? 했을 겁니다입니까? 아니면 했겠죠. 했을 겁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과정에서 공은 자료가 없어도 답안지가 없어도 온정을 베풀어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결정을 하였다는 도덕적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1차 심사에서 유족이 감정 폭발 때문에 온정을 베풀어서 제외를 안 시켰다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또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에는 온정을 베풀어서 제외를 안 시켰다고 치고 2차인 2008년 심사에는 왜 제외를 안 시키고 보류를 시켰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훈처 서 씨는 답을 못합니다. 아니, 답을 할 수가 없죠. 하느님이 와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소송 답변 자료와 감옥을 가야 될 정도의 전대미문 사건이 보훈처 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자인하는 양심선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잠깐 쉬어가면서 소개할 것입니다. 공군에서는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자료가 없어도 온정을 베풀어서 포상심사 결정을 하였다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보훈처와는 정반대로 임대현 항일 비행사를 초기 항공 독립운동 선각자로서 예를 다해 홍보를 해주었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백범균구 기념관에서 있었던 제2회 공군역사재단 학술협의회에서는 선배 공군의 독보적 항일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기회에 주관하신 역사재단 단장님을 포함 관계되시는 분과 중국에서 제자들과 함께 임대한 항일비행사가 중책을 맡았던 중국 유주 광서공군사관학교 일대를 누비며 논문을 제작 한국까지 날아와서 발표를 해준 항주사범대학 최봉춘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공군에서 임대한 항일 비행사를 선배 항일 선각자로서 예를 다해 고마움을 주는 배경에는 본 독보적 항일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사료됩니다. 자그마치 일본 제국 지휘자들이 만든 고등 비밀문서만도 무려 4개나 되며 그것도 일본, 조선, 중국 등 3개국에서 각각 작성한 자료이며 또한 일본 제국 지휘자들에 의해 임대한 항일 비행사가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제주로 강제 압송된 것만도 무려 3차례나 됩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고문과 취조를 받고 나서 다시 재판을 받아 목포 영무소에 10개월 동안 수감되어 옥살이를 하였으며 그리고 공식적으로 구속돼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고문 등의 취조를 받은 것만도 역시 3차례나 됩니다. 또한 물로 막힌 제주섬에 갇혀 창살 없는 감옥 생활만도 무려 4년 6개월이나 되며 이 기간 동안 2차례의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와서는 불로 머리를 지져버리는 고문을 받아 결국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저지른 가장 큰 사건 세 번째로 임대한 항일 비행사를 아예 심사 제외시켜버린 실제 주인공 심사위원들인 교수님들의 교수님다운 떳떳한 행동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위원님은 대부분 교수님들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이 먼저 묻습니다. 2009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명분 없이 임대원 비행사를 심사 제외시켜버린 교수님들께서는 언제까지 얼굴 없는 교수로 숨어 살려고 하십니까? 지금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사오나 교수님들께서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덕과 인격을 갖고 명예를 존중할 줄 아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2009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심사를 맡아서 임대한 항일비행사를 아예 심사 제외시켜버린 제2회 독립유공자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3분과위원인 2008년 12월 4일 날이 나신 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밖으로 꼭 나오셔서 기자회견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처럼 저희 백부님께서는 국가보훈처라는 범법에 가까운 집단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12년 동안이나 무려 7차례나 탈락을 당하는 전대미문 사건의 희생양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분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국가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아드님의 고귀한 희생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기는 고사하고 이처럼 개죽음만도 못한 죽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곧 60만 장병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일이요. 이는 곧 우리나라 안보라는 기둥을 뿌리채 흔들려버리는 쭉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백부님의 12년 동안의 당한 학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심판대의 이들을 반드시 올려서 응분의 대가를 꼭 받도록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